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교실 제10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5월의 꽃이라고 그러죠. 이 장미꽃을 가지고 감성시 쓰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장미꽃이 한 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장미를 가지고 한 30여 편의 짧은 감성시를 쓰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수업을 듣는 순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무실 앞이나 집 앞이나 담장 뜰에 피어 있는 장미를 가지고 짧은 감성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앞에 무엇이 있죠?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 설레는 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내 얼굴이 될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될 수 있고, 또, 이 만나고 온 사람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미꽃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는데, 일단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쓸 때는 그 특정한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장미꽃에 대한 글을 모아서 이렇게 몰아적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장미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지식이 사전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 장미가 갖고 있는 이 의미도, 다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차례는 장미꽃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이 장미꽃으로 30여 편의 감성시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적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갖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에 대한 의미를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서는요, 장미과 장미 속의 간목을 통틀어 이루는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이 장미를 5월의 꽃이라고도 하고요. 5월의 여왕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장미꽃을 얘기도 합니다. 계절의 여왕 이렇게도 하죠. 또 장미하면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장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일이나 축하할 때 장미 꽃다발을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 꽃다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개꽃이 장미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안개꽃이 장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안개꽃도 함께 구성이 됩니다. 또 주인공을 장미로 설명도 하고요. 꽃의 여왕이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로즈데이라고 해서 5월 14일을 로즈데이란 말도 하죠. 또 장미에는 이 장미와 넝쿨장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송이 장목이 아니라 여러 송이 피어있는 이 장미가 있는데 이 장미를 가지고 각각 다른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장미가 이제 그 색깔별로 꽃말이 다 다릅니다. 빨간색 장미는 불타는 사랑, 정열적인 사랑, 존경, 열정, 이 열정을 붉은색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서 하얀색 장미는 청순, 순결, 새로운 시작 이런 것을 하얀 장미라고 하는 거죠. 노란 장미는요, 질투, 우정 이런 걸 나타냅니다. 분홍색 장미는 감사, 행복한 사랑, 맹세. 파란색 장미는 기적, 성공. 보라색 장미는요, 존경, 기품. 이런 어떤 색으로 갖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를 선물할 때 이런 내용과 관계되는 이 장미 색을 선택해서 선물을 하면 더 좋겠죠. 지금 앞에 누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꽃이 있잖아요. 어떤 꽃이 있을까요? 지금 무슨 꽃이 보입니까? 해바라기가 보입니다. 또 양귀비꽃이 보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가슴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 요 장미꽃.
요게 꽂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요 꽂은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꽂혀 있는 그런 장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로 봤을 때 어때요? 윤보영 시인이 장미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꽃을 보고 이 메모를 하는데 장미꽃을 보고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상상으로 메모도 하는데 요 가운데 사진을 찍어서 메모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이묘숙 분이 선생님 잠시만 저기 음소거 좀 해주세요. 지금 계속 소리가 들려서 네, 이은숙 선생님도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네. 다음은 이제 상상으로 적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이 남산 여기를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남산을 안 가본 사람이 남산을 가본 사람보다 더 시를 더 잘 적을 수도 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보다 바다를 안 가본 사람이 바다를 더 바다답게 적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은 못 적습니다. 그러니 장미를 봤을 때 상상으로 적거나 사진을 찍어와서 적기는 하되 직접 그 장미꽃을 보고 장미꽃 앞에서 시를 쓰는 게 더 살아있는 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현장 수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시 쓰는 것을 이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미꽃을 보고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미꽃이 사무실 앞에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이 장미를 가지고 어떤 시를 쓴다면은 세상에 내가 복도 많게 이리 예쁜 장미꽃을 그죠? 가슴에 담고 있었다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있었죠? 여기 요 가슴에 담고 있는 거죠. 요걸 여기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이 장미꽃을 내가 세상에 복도 많게 이리 예쁜 장미꽃을 가슴에 담고 있다니요. 내 어떤 그 사항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생각을 다시 적습니다. 그 꽃이 당신인 줄 몰랐다니요. 요것을 장미꽃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것도 몰랐는데 또 더 몰랐던 것은 이 가슴에 담긴 꽃이 당신인지 몰랐다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장미꽃 한 편의 장미꽃 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곧 마지막에 공지를 할 건데요. 감성시 쓰기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응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게시판에 광고 공지를 했듯이 등단 작가들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배우는 감성시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죠. 다음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죠. 이 감성시 쓰기 현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모이신 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단체 사진을 하나 찍고 현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 40분 정도의 이 정원을 걸어 다니면서 한 편 한 편 사물을 보면서 시를 썼는데 다들 같이 굉장히 많은 어떤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이 소나무에 대한 수업을 했죠. 이 소나무를 보면서 직접 시를 쓰는 것을 우리가 나는 이 시를 소나무를 보고 이런 시를 썼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키 큰 소나무가 있어요. 이 키 크죠? 이게 다른 소나무보다 더 컸습니다. 이게 키 큰 소나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에 등을 내밀면서 이렇게 기댈 거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친 일상에서 기댈 만도 한데 기댈 수가 없다고 했던 거죠. 왜? 이 나무가 당신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기대느냐 해서
그 나의 마음을 강조시켰습니다. 이렇게 시 쓰는 법을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죠. 또 여기는 마가렛이라는 꽃밭에 와가지고 썼는데, 이게 이 마가렛 꽃은 2년 전에 한 3년 정도 됐죠.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충무로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반 학생들이 모여서 이 충무로 공부반 정원이라는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마가렛을 보고 시를 어떤 시를 썼냐면, 이 마가렛 결국 하나 구절초처럼 생겼어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만약에 구절초가 피었다고 하면은 나는 그 구절초를 금세 알아볼 거다. 왜? 이 구절초가 당신이라 생각하면은 100만 송이 마가렛 속에서도 한 송이 구절초 당신 얼굴을 나는 기억할 거다는 이런 시를 쓰는 법을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낭송도 했고, 또 심지어 50여 포기의 수국을 기념식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1kg짜리 우리가 시인들이, 우리 감성시를 쓰는, 감성시를 배우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1kg짜리 수국 정의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들 행복해했고요. 이것은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현장에서 인원에 관계없이 맥시멈 한 50명 이내로 해서 현장 수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장미입니다. 이 장미가 보니까 이 다른 장미는 얼굴을 들고 피었는데 이거는 고개를 숙이면서 피었습니다. 하얀 장미인데 왜 이게 고개를 숙였을까?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름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장미꽃이 예쁘긴 합니다. 활짝 핀 꽃을 보니 역시 최고의 꽃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보면 내 선택이 맞았습니다. 내 안에 담긴 그대도 장미꽃이니까요.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혼자밖에 없는 장미라고 하는데, 당신도 내 안에, 내 가슴에 담긴 당신도 장미라고 했더니, 이 장미가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내 가슴에 담긴 이 장미다.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장미꽃이 여러 송이 피었습니다. 여러 송이 피니까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예쁜 장미를 자주 볼 수 없을까? 고민 끝에 장미 정원을 가슴에 담았다고 혼났습니다. 이 자체를 내 가슴에 담았어요. 그랬다고 혼났어요. 왜? 이유가 뭘까? 글쎄 집에 돌아와 가슴을 열었더니, 이 장미 정원을 담았던 가슴을 열었더니 장미꽃은 간데 없고 그대 웃는 얼굴만 가득한 거 있죠. 내가 장미 정원을 담았는데 장미 정원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웃는 얼굴을 담은 거야. 잠도 못 자고 좋아서 혼났습니다. 혼나는 게 꾸중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장미 정원을 통째로 담았기 때문에 좋아서 혼났다. 이렇게 장미에 대한 시를 한번 적어본 겁니다. 이 장미를 보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았다고 혼났는데 이게 좋아도 혼났다는 표현이나 안 그러면은 요 자체로 가슴에 담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의 글 중에 라일락꽃 향기를 늘 맡을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라고 했는데, 그 답을 시에서 제시한 게 라일락꽃나무를 가슴에 심어두고 옮겨 심고 사흘만 되면 그 꽃 향기를 맡으면서 당신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시를 썼던 그걸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것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더 보충을 했습니다. 장미꽃은 간데 없고 그대 얼굴만 가득하다. 그럼 결국은 꽃밭이나 꽃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리움과 그리움 속에 그대 얼굴을 담았다. 이런 해석이 가는 거죠. 이게 뭘까요? 장미꽃입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근데 이 장미꽃을 안 예쁘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쓰기 공식 중에 다리 공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를 맛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안 예쁘다 했을 때 왜 이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될까 한번 볼까요? 예뻐요. 내 안에 당신이 장미꽃으로 피었는데 아름답다 아니할 수 있겠어요. 내 가슴에. 그죠?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꽃 하면 역시 당신이 맞는데요. 예쁘잖아요. 이게 예쁘잖아요. 그죠? 예쁜 것을 예쁜 걸로도 표현을 하는데 예쁘지 않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예쁜 것을 예쁘다고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장미꽃 한 송이 들고 자기야 나하고 장미꽃하고 누가 더 예뻐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장미꽃이라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그때 뒷수습하는 부분이 당신이 예쁘다는 것을 이제 장미꽃이 아니라 장미꽃, 당신이 예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미꽃, 이렇게 이제 얼른 다리기법 가지고 피해 나가면은 용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안개꽃과 스카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윤보영 시인이 있습니다. 윤보영 시인이 이 스카프와 위에 옷과 밑에 바지까지 전체가 다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때문에 윤보영 시인의 얼굴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빨간 옷을 입어준 거죠. 즉 장미꽃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하얀 안개꽃을 이렇게 꽃다발 만들듯이 이렇게 감싸준다는 얘기죠. 요런 것도 사실은 시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스카프를 잘 맵니다. 왜? 제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개꽃처럼 매는 거죠. 이런 노란 스카프도 매고요. 이런 분홍 스카프도 매고, 또 붉은 스카프도 매고, 또 이게 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카프도 매고, 좀 약간 진한 스카프도 매고, 그죠? 또 이렇게 분홍, 진한 분홍, 이런 색깔도 맵니다. 이렇게 스카프를 매는 이게 제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매는 거예요. 이런 것과 앞에 있는 이 장미의 안개꽃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안개꽃이에요. 너 안개 되고 싶다고 했지, 안개꽃이 아니라 지워지는 안개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 지우고 싶어. 내가 너한테 가는 걸 모르게 안개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 하는데, 안개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니, 안개꽃이라 했어요. 장미꽃인 내가 돋보이게 안개꽃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한번 보충 설명해주는, 꽃은 너는 무슨 꽃인가? 장미꽃이죠. 그러면서 안개꽃이 장미꽃을 돋보이게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시를 썼다는 얘기죠. 저희가 가끔 묻습니다. 사람들이, 독자들이, 왜 시인님은 이렇게 스카프를 매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스카프를 잘 매죠. 스카프를 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스카프로 인해서 제 얼굴이 환하게 밝게 더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이 자체가 가운데 제 이 스카프 두른 제 얼굴이 돋보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스카프를 맨 이유는
이 스카프, 제가 이제 특강 같은 거라든지 행사하고 팬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시거든요. 그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제가 좀 더 멋있게 나오는 제 표정을 선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저는 이 스카프를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프 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갈 때 스카프를 매지 않으면은 시인님 오늘 왜 스카프를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스카프 시인으로서도 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개꽃,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고개 숙였던 그 장미, 왜 고개 숙였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내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예쁜 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고개를 숙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세상에 장미정원에서 당신만큼 예쁜 꽃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 어떻게 알고 고개 숙인 장미꽃 실망했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만큼 내 당신이 더 예쁜 거야. 어쩜 좋아요. 세상에 이 장미정원에서 그 당신만큼 예쁜 장미꽃이 없다고 했는데 장미는 나름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계절의 여왕이라면서 가장 내가 멋진 꽃이라고 이렇게 자랑했는데, 내가 그 자랑하는 장미꽃보다 내 안에 당신이 더 예쁘다 하니까 실망해가지고 거울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쩜 좋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시를 쓸 때는 그냥 장미꽃, 윤보영 장미꽃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캘리 쓰기가 좋잖아요. 그죠? 짧으면서 이렇게. 이 꽃을 보고 제가 빈말이란 얘기 들을 각오하고 느낌대로 말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빈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바른대로 좀 제 마음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당신 장미꽃 맞죠?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신은 아니 이 사람이 작업 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기한테 장미꽃이냐고 묻고 또 확인까지 하려고 해주는 걸 보면은 맞은 거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물론 요거는 작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출구를 열어놓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놀린다고 막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글 한 편 썼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빈말이란 얘기 들을 각오하고 느낌대로 말하겠습니다. 당신 장미꽃 맞죠? 이렇게. 쉽잖아요. 그죠? 이 장미꽃. 이 장미정원에 핀 장미꽃. 혹시 그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사무실 앞에 이 장미꽃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긴 했는데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를 보냈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에 우리 근처 사무실 쪽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 근무 중인데요. 나 거기 서울 안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저는 당신 닮은 이 꽃을 보고 여기 왔는가 싶어서 내가 혹시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했을 때 이분은 이 상대적으로 문자를 받은 분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요게 장미가 혹시 당신인가 해서 내가
전화로 지금 확인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에 장미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이제 정원에 있는 거죠, 정원에. 있잖아요, 늘 그리운 곳에. 혹시 정원에 장미꽃으로 피었나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당신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이 꽃이 당신 맞나요?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장미꽃이죠. 이번에는 노란 장미네요, 그죠? 내가 장미 정원에 온다고 미리 와서 꽃으로 핀 당신. 내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미리 와서 장미꽃으로 노란 장미로 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맞죠? 사실이죠?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다. 이 장미, 넝쿨장미예요, 그죠? 이 넝쿨장미 왜 심었을까요? 왜? 보기 위해서 심었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울타리에서 이걸 가리려고 하거나 하여튼 보기 위해서 심은 거죠. 보기 위해서 심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쁘죠. 이 넝쿨장미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장미꽃을 심은 줄 아시죠? 이게, 그죠? 예, 맞아요. 사람들이 보라고 그대 닮은 장미꽃을 심었어요. 요거를 그대 닮은 장미꽃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대처럼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 좋고 또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장미꽃이죠. 그런데 누굴 닮았을까요? 나, 너. 나보다는 너가 닮은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독자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나보다는 너로 갔을 때 너가 독자인 입장에 너로 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당신 좋아하는 나를 닮은 거죠. 예. 환하게 웃는 그대 모습이 장미꽃 닮았다는 생각, 그 생각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장미꽃이 보이다니요. 나에게 너무 절실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장미꽃을 보여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서 내가 행복한 어떤 표현을 한 거죠. 이 분홍장미죠. 여기 장미 언덕인데 장미 언덕에서 자기만큼 예쁜 꽃 있으면 나와보라며 뽐내는 장미꽃. 내가 최고야. 나만큼 예쁜 꽃 있으면 나와보래. 해. 그랬더니 웃었다. 내 안에 그대를 보여주면 기가 주고 꽃 구경 오는 사람 기분 나쁠까봐 그냥 웃고 말았다. 내가 여기다가 내 안에 그대를 보여주면 얘가 장미꽃이 기가 죽어서 푹 고개 숙이거나 이렇게 지는 듯한 표현을 하면은, 표정을 지으면은 나머지 구경 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웃고만 말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 장미를 많이 보여드리네요. 그죠? 이것도 아침에 이렇게 담은 사진인데, 장미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살아오면서 그대와 균줄 만한 꽃 못 만났는데, 지금까지 못 만났는데, 내 앞에 장미꽃, 요게 장미꽃은 그대 닮은 모습과 어쩜 이리 닮았는지요. 그대 웃는 모습을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닮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장미를 가지고 한 편 한 편 이렇게 적은 시를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쉽게 시를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소재 가지고 쓰다 보면은 깊이 있는 글이 나오는데,
너무 깊으면 글맛이 없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섭작 이런 것을 하면은 좋은 시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장미네요. 그죠? 아주 눈이 시릴 정도로 예쁜 장미네요. 행복 만들기입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네가 내 앞에 있다니 세상에 꿈은 아니겠지. 이게 누구예요? 너예요, 너. 이 말을 꺼낼 뻔했다. 집 앞에 활짝 핀 장미꽃을 보고, 이 장미꽃을 보고 세상에 이 꿈은 아니겠지. 너라는 거죠. 이렇게도 시를 쓰는 거죠. 다만 닭장을 먹고 오리발 내밀기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 감성시에 이제 시집을 낼 때 시 속에 그대를 잔뜩 넣어주면은 시집이 나오고 출판 기념회나 이런 거 할 때 친구 남편이나 남편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시집 속에 그대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잘 사전에 염두에 두고 독자가 주인공인 시를 써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적은 있어도 물정은 없애라는 이런 어떤 시쓰기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쁜 장미꽃이 나왔네요. 장미꽃이 예뻐서 이 예쁜 장미에 제 시가 감동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이 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꽃을 보고 시상을 잡는 지금 우리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를 많이 적다 보면은 이런 사진을 보고도 사실적인 시를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장미정미 하다가 내 가슴에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가시 대신 그대의 생각을 달고 웃는 모습으로 핀 장미가 피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장미와 그대 누가 더 예쁠까요? 누가 더 예쁠까요? 그대와 장미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장미라 해도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장미가 예뻐, 내가 예뻐. 이렇게 묻는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당신이 예쁘다고 사실대로 말한다면 장미꽃이 풀주고 일찍 시들 것 같아서 그래서 장미가 당신이 더 예쁘다 말을 못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미가 이렇게 피었어요.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 날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당신이 장미꽃입니다. 예. 오늘 보니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맞습니다. 맞아요, 장미꽃.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눈풀 장미들이 많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그죠? 이 장미는 홀로 피어야 예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죠? 모여 피어도 예쁜 거예요. 내 안을 꽉 채운 그대 모습처럼 이렇게. 이런 내 안을 꽉 채운 그대 모습이라는 걸 가지고 장미 밭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장미꽃을 보면서 보고 있는 꽃이 다가와 그러니까 장미꽃을 보고 있는데 이게 보고 있는데요. 그죠? 장미꽃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꽃이 다가와 한띄고 팔짱을 끼는 거 있죠. 이 꽃이 그대였으면 하고 다시 보니 그대였습니다. 내 안에서 그러나와 옆에 서 있는 그대. 이렇게 한 편의 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미가 너무 예뻐서 어쩜 이리 예쁘세요? 혹시 장미꽃이라 불러도 되겠죠? 허락해 주실 거죠? 제가 강의할 때 강의 듣는 분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장미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좋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분도 있고, 괜히 자극 거는 것처럼 보는 그런 어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렇게 해도 시 한 편이 탄생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장미정원이에요. 장미정원에 장미를 심고 보니 장미꽃이 어울립니다. 당연히 가운데 그대 웃는 얼굴을 심었으니 잘 어울릴 수밖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 저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기도 장미가 한 송이 피어 있어요. 울타리에. 장미꽃 줄기에 가시가 있는 거. 여기 가시가 있어요. 여기 장미, 요 가시 있죠. 요거 때문에 이렇게. 장미꽃 줄기에 가시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말고요. 당신처럼 예쁜 꽃인데 이해가 되고 말고요. 이렇게 예쁜데 꽃 정도는 이렇게 감안해 줘야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장미정원이라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 서 보세요. 그리고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 보세요. 꽃이 될 테니까요. 그 꽃이 가슴에 담겨 일상도 장미꽃처럼 될 테니까요. 장미정원이라는 이런 글을 한 편 적었습니다. 일상도 장미꽃처럼 된다는 것은 웃음이 나고 행복한 그런 어떤 일상이라는 거죠. 자, 장미꽃과 그대. 장미는 꽃으로 피어 눈길을 기다리며 예쁜 꽃을 보여주고, 그죠? 그대는 그림으로 당겨 꼼짝 못하게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비교 기법을 적용해서 썼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도 장미, 제가 장미를 많이 담았죠. 장미 글도 적고 많이 담았습니다. 강의 주제 속에, 강의 안 속에 이 장미꽃을 많이 담았고, 또 여러분들이 공유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그런 어떤 이 교재를 미리 이렇게 PDF 파일로 원본을 드리게 되면 그 원본을 통해서 미리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까지도 제공했듯 앞으로도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미꽃. 미안해요.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지 뭐예요. 하지만 오늘 다시 보니 장미꽃이 예쁘군요. 역시 장미꽃은 당신과 견눌만한 꽃입니다. 결국은 장미를 막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당신과 견주다는 당신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도 장미꽃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 자, 우리 내려놓고 좀 잠깐 쉬어요. 쉬어 가세요. 쉬세요. 근데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나니 가슴에 남는 게 하나 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대 생각이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요. 무거운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잠깐 쉬어보세요. 이렇게. 장미꽃. 내 가슴에 핀 선물 같은 꽃.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웃게 해주는 꽃. 그대 생각이 피운 꽃이라는 장미꽃 글 한 편을 적었습니다. 그렇죠. 내 가슴에 핀 선물 같은 꽃이에요. 장미꽃이.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웃게 해주는 꽃이에요. 이 꽃. 그대 생각이 피운 꽃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보충해가면서 한 말 다 하도록 하는 뭐 이런 그 시쓰기 기법을 만드는 거죠. 적용한 거죠. 요 장미.
눈이 시리도록 예쁜 장미꽃 앞에서 가슴이 시리도록 보고 싶은 그대 모습을 꺼냈습니다. 누가 더 예쁠까? 그래도 다행인 게 내 마음 알아차린 장미꽃이 웃으면서 말을 건넵니다. 곧 만날 거야. 역시 예쁘네요. 요렇게 뭐 안 그러면 뭐 이 맘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미리 내 가슴이 시리도록 보고 싶은 모습을 꺼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곧 만날 거야 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장미꽃입니다. 장미정원에서 저 사람들 초상권 침해 아닌가? 허락도 없이 당신 얼굴 저리 많이 찍어대면 이게 초상권 침해 아니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막 이렇게 장미정원에서 장미꽃을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미꽃이 당신 얼굴인데 막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떡해? 초상권 침해.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장미꽃이 피어 있다면 저기 저 장미꽃에 마스크를 씌워도 예쁠 거야. 그 장미가 그대 얼굴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등굴장미예요. 한송이 장미도 있는데 등굴장미가 이렇게 담장살에 피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또 나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자기야 나 기분 되게 나쁘다. 그러면 아내가 왜요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저기에 내 허락도 없이 당신 얼굴을 저기다 막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어때요? 웃고 말죠. 맞습니다. 누가 당신 얼굴 허락도 받지 않고 펼쳐놓았지? 예. 이해가 되죠? 장미꽃.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거와 이 글과 비슷한 유행의 글인데 담장에 핀 장미꽃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와 있지? 예, 왜 당신이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담장에 핀 장미꽃을 보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장미하면은 5월 14일 로즈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장미를 가지고 로즈데이라고 라는 그런 어떤 글을 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로즈데이만 되면 이 시를 주고받는 이런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장미, 오늘은 그냥 당신 생각만 실컷 했으면 좋겠다. 로즈데이. 시는 감동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감동을 얻는 맛에 시를 읽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시는 마쳤는데요. 잠깐 이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감성시 공모전을 합니다. 윤보영 시인학교 관련. 여기에 총 그래도 상금이 175만원의 상금이 담겨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요. 감성시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다만 하나가 등단 시인은 안 되기 때문에 시를 배우는 모든 분들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응모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성시 공모전 개최. 예, 그렇습니다. 제출은 보니까 6월 15일부터 7월 19일이니까 아직 반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응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까지 한 50분 정도 정말 잠깐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부진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터 휴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했고 다시 이번 시간에는 장미꽃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것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24절기를 가지고 씻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감성시쓰기 교실 특강 10번째 특강 수업을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으로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